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향긋한 나의 전성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친 일상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선 여인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금가락지를 뺀 자리에 비로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는 영자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고난과 극복을 넘어 우리 시대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영자 씨의 삶은 비록 고단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을 잃어버렸던 영자 씨 우리들의 언니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신만의 빛을 찾아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내 나이 68. 사람들은 보통 이쯤 되면 인생의 장부가 다 결산되고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은 없을 거라고들 말하죠. 사회가 규정하는 노년이라는 틀 안에서 많은 이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장부는 돌이켜보면 40년 동안 지독한 적자 상태였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받았던 지난 세월은 저를 지치게 했고 제 존재의 의미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숨소리마저도 소음이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고 저의 작은 기쁨조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기르던 치자 화분을 박살내면서는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아파트 투자를 막았던 내 손목을 그때 부러뜨렸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분노의 화살은 언제나 저를 향했습니다. 그 아파트 값이 5배나 뛰는 동안 제 가슴은 그보다 더한 아픔으로 5배, 아니 10배, 20배로 문드러졌다는 건 그의 안중에도 없었나 봅니다. 그는 오직 숫자로 된 이익만을 계산했고 저의 희생과 고통은 그의 계산법에 포함되지 않는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철저히 그의 삶의 부속품처럼 여겨졌고 저는 점차 저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나중엔 뻔뻔하게 여자까지 데리고 들어와 저를 낭떠러지로 내몰았고 기세등등한 여자의 모함에 떠밀려 전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잘 됐다는 듯이 이혼 소장을 보내왔죠. 출가한 아들의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어지자 아들은 형식상 저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저를 돌보는 듯 했지만 며느리의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공짜 파출부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식구들의 아침밥을 차리고 손주들을 돌보고 쌓여있는 빨래를 하고 온 집안을 청소하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몸을 놀려도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시선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저의 작은 실수에도 힘을 잃은 시어머니였던 저를 먼지처럼 가볍게 여기며 날카로운 질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저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더 모른 채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외식 나가는 아들 내외를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고 있자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깜깜한 밤하늘 저 멀리 떠있는 달은 갑자기 처량한 나를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구나. 나 시집 올 때 그때 내 친정엄마도 지금 나 같았지. 얼마나 많은 나를 눈물로 지새셨을까. 그저 권위의식이 가득했던 친정아버지는 참 모질게도 엄마를 학대했는데 그때 흘렸던 엄마의 눈물을 내가 흘리고 있구나. 아, 그때 엄마는 너는 시집가서 나처럼 살지 말고 잘 살라 하셨는데 나 하나 잘 살라고 그 모진 시집살이며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며 엄마라는 자리를 지키며 나를 키우셨지. 헉, 근데 내가 엄마처럼 살고 있구나. 안 돼.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안 돼. 이젠 안 돼. 이렇게 살라고 엄마가 나를 키우신 게 아니야. 비로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희생이라는 이름 속에,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 나의 삶은 그저 쓰러지는 불꽃 같은 존재였네요. 옛날 내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김영자라는 존재는 애초에 없었구나. 저는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이름 없는 유령 같은 존재였구나 하고 말이죠. 엄마의 희생은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 깨달음은 힘들게 살다 돌아가신 친정엄마에 대한 아픔으로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오랜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날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강렬한 자각이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온전한 김영자로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길로 주섬주섬 짐을 쌌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속에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최소한의 살림 도구를 넣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친정엄마가 시집 올 때 곱게 끼워주셨던 세월의 흔적으로 닳고 다른 금가락지 새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 금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저의 어린 시절의 추억, 엄마의 사랑, 그리고 제 삶의 마지막 희망이 담긴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비상구였고 저는 그 금가락지를 아픈 마음으로 팔아 간신히 마련한 돈으로 시장통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월세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방은 작고 허름했지만 저만을 위한 그 어떤 궁전보다도 아늑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도 외면당한 불쌍한 인생이라며 혀를 찼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비난과 동정의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낡은 방바닥에 누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토록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로소 제 숨소리가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들숨과 날숨을 오갈 수 있었던 진정한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김영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금가락지를 판 돈은 순식간에 줄어들었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진 기술이라곤 평생 가족을 위해 해왔던 요리 솜씨뿐이었기에 시장 귀퉁이에 작은 좌판을 펴고 제가 평생 갈고 닦은 손맛으로 만든 무생채와 깻잎질을 묻혀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친정엄마에게서 배운 비법과 오랜 세월, 저만의 방식으로 숙성시킨 손맛은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한 장 한 장, 정성껏 버무린 깻잎지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무생채는 저의 자존심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의 텃세는 상상 이상이었죠.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장사를 해오던 상인들은 저 같은 신참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소리 크고 덩치도 큰 반찬 가게 주인이 제 좌판을 느닷없이 걷어찼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노인네가 와서 물을 흐려. 누구 장사 망치려고 이따위 좌판을 내 앞에서 차려. 이 바닥이 그렇게 만만해? 그녀는 악을 쓰며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순간 제 눈앞에는 남편이 저를 걷어차며 박살냈던 치자 화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끔찍했던 순간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두려움과 무력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배달하는 과일 박스를 가득 실은 낡은 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박씨가 그 큰 덩치로 제 앞을 막아선 것은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섰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쇼. 당신이나 나나 이 시장 바닥에서 법대로 따지면 다 똑같은 처지면서
왜 이 곱디고 온 할멈한테 소리를 질러? 없는 사람끼리 도와가며 살아야지.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시장 바닥에 울려 퍼졌고 반찬 가게 주인은 기세가 꺾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제가 엎어져 버린 반찬통들을 묵묵히 집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과일 가게 박 씨는 제 삶의 든든한 수호 천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언제나 슬그머니 다가와 맛있는 사과와 귤 몇 차를 놓고 가곤 했습니다. 영자씨, 너무 애쓰지 말고 허리 펴고 해. 임자 골병 나면 임자 손해라니까. 사과가 맛이 아주 좋아 먹고 해. 늙은 것도 서러운데 아프지 말라 해야지. 영자씨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 4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의 존재 자체를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그 낮은 목소리에 새벽같이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있으면 저는 남몰래 몇 번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힘든 삶을 말없이 지켜봐주고 필요한 순간마다 말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진정한 조력자였습니다. 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의 시선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금가락지나 아파트 같은 물질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진실된 마음만이 존재했습니다. 박 씨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준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소리 없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웬 젊은 친구가 카메라를 들고 제 좌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깻잎질을 한 입 먹어보더니 과장된 몸짓으로 기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깻잎지 한 장에는 무려 40년의 내공이 담겨 있어요.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인생입니다. 인생의 깊은 맛과 세월의 지혜가 응축된 예술 작품이라고요. 그는 자신이 100만 유튜버라고 소개했고 저의 깻잎지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제 깻잎지는 전국적인 명물이 되었고 주문 전화는 빗발쳤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문이 밀려들었고 제 좁은 월세방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찾아와 제 깻잎질을 맛보려 줄을 섰고 저의 손맛은 영잔의 깻잎질하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아들이 불쑥 찾아와 엄마, 이제 돈도 좀 벌었으니 내가 이 가게 관리해 줄게. 엄마는 이제 편하게 쉬어. 라며 알랑방귀를 뀌었지만 저는 단호히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이제 내가 잡는다. 너희들의 거울로 사는 건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야.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잃어버렸던 저의 자존감과 주체성이 그 순간 완벽하게 되살아났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제가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저는 제 이름 석자를 당당히 내건 영잔의 반찬 가게 사장입니다. 작고 아담하지만 저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공간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어이쿠 소리가 절로 나는 어느덧 70이 코앞이지만 매일 아침 싱싱한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며 저는 하루하루 행복을 느낍니다. 어느 날 초라해진 전 남편이 가게에 찾아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영자야, 지금 사는 거 보기 좋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많이 예민해서 그랬지. 자네 깻잎지가 헛소리를 늘어놓더군요. 그의 눈빛에는 옛날의 오만함 대신 왠지 모를 초라함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앞치마를 두른 박 씨가 주방에서 나오며 제 어깨를 획 감싸주었습니다. 이보쇼, 이 집 사장 김영자 씨는 이제 임자 있는 몸이니까 그만 가시지. 영자 씨는 당신같이 이기적인 숫자만 아는 사람에겐 너무나 과분한 사람이야. 당신은 그녀의 진가를 단 한 번도 알아주지 못했지. 가라고. 사장님은 지금 바빠, 아주 바쁘다니까.
박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전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쫓겨나듯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완전히 털어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이 쫓기듯이 나가고 박 씨는 수줍게 제 손을 잡더니 작은 금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영자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젠 내가 일할 테니 당신은 시키기만 해. 당신은 이제 내 사랑이야. 이제 이 금반지는 절대 빼지 말고. 내가 다음번엔 목걸이도 하나 해올게. 나랑 결혼해 줄 거지. 나 당신에게 반한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우리 이젠 서로를 의지하며 따뜻하게 같이 늙어갑시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작지만 약속의 금반지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5배 오른 아파트 가격 따위는 기억도 안 납니다. 아니, 요즘 부동산 떨어졌다는데 폭락한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요. 어쩌면 저에게 그런 물질적인 가치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에 끼워진 이 금반지의 따뜻한 온기. 그것만으로도 제 68 인생은 비로소 만개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소중함과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의 인생은 이제 누구의 시선에도 구애받지 않는 오직 저만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 씨가 정성껏 끓여준 투박하지만 깊은 맛이 나는 북엇국 냄새. 영자야, 참 잘 살았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야. 저는 거울 속 저의 얼굴을 보며 마치 돌아가신 엄마가 기뻐하며 이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김영자, 지금의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구나. 주름 가득한 얼굴이지만 그 어떤 젊은 날보다도 환하고 행복한 미소가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저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